네, 중개 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48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거민계약서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죠. 이런 제도들은 근거법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도 공부하는 부분이죠. 근데 중개 실무편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을 통칭하여서 뭐라고 부르죠? 민사특별법이라고 부르죠. 그런 법들을 민사특별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반법, 특별법 구별하는 구별 기준 속에서 그런 법들이 민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이 될 때에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이 된다는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1차 시험 과목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나게 되지 않죠. 이건 오히려 공시법 시간에 보시게 됩니다. 법의 명칭에 특별이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가담법과 같은 민사특별법은 아니고요. 이런 법을 일컬어서 민법의 부속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민법에 우선하여 먼저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민법의 부속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들을 민법의 부속법률이라고 하고, 그 민법의 부속법률로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등기 신청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약서 검인 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라고도 하죠.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도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두고 있습니다. 먼저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는 민법이 부동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 등기 신청 구체적인 의무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다 60일 이내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제 문제는 언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느냐에 각각의 기준일들을 유의해 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이 가능한 경우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때는 계약이 체결된 날이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답니다. 보존 등기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된 날이 있겠죠. 그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이전 등기 신청도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이전 등기는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대가적인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계약, 우리가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하잖아요. 매매나 교환과 같은 계약입니다. 이런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토지매매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간의 상호 대가적인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쌍무계약이잖아요. 등기신청은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그러면 토지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 언제예요? 잔금 지급일이겠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증여와 같은 편모계약일 수가 있겠죠. 편모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이전 등기 신청은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등기 신청은 다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언제로부터 60일인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음에도 계약이 있었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그렇지 않았다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전 등기 신청은 쌍무계약이라면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우리 중개실무편에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된 부분은 등기 신청 의무보다는 계약서의 검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의 검인 제도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 1항이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 1항의 내용이 교재 485페이지 2번의 검인계약서 부분을 보시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 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대로 나열해 보면 부특법 3조 1항에 따르면요. 계약을 원인으로 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말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원인이 계약일 때에는 그 말이죠. 그때에는 그 계약서 등에다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은 후에 검인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증명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도가 부특법의 검인 제도입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계약이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 발생하죠. 그래서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60일 안에 등기 신청하라고 했어요. 해당 기준일로부터. 근데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등기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야 하죠. 원인이 계약이라면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은 계약서일 것입니다. 근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그 계약서를 그냥 가지고 등기 신청하러 오면 안 되고 어디 가서 뭐 해가지고 오라고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가서 검인도장을 받은 후에 검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특법 3조 규정만 놓고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계약이었는데 그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 검인을 안 받아서 등기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등기관은 요건불비로 각하합니다. 이전 등기를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공법상의 제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그 검인의 내용과 절차를 펼쳐보기 전에 그러면 이런 부특법상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검인의 내용이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무엇일 때?
계약일 때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은 반대 해석하면 비록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전되나 그 원인이 계약이 아니라면 검인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겠죠.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나 국세징수법 등의 공매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다. 공용, 수용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그 하나하나의 원인은 계약이 원인이 아니므로 검인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어디에다가 검인을 받아야 한다고요? 계약서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등자를 미리 써 두었네요. 그러면 계약서 말고도 뭔가 검인을 받아야 할 것이 있으니까 제가 미리 등자를 썼겠죠. 원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계약일 때 계약서의 검인을 받는 것인데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이거나 조서인 경우에는 그 판결서나 조서 정본에도 검인을 받도록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원인이 계약일 때 계약서 검인을 받도록 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이거나 조서인 경우라면 그때는 그 판결서 또는 조서 정본에도 검인 받아야 한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검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 계약도 매매 계약이니까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이지만 중고차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 계약서 같은 건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자, 이것은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공부한 법정중개대상물이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뿐만 아니라 임목도, 공장재단도, 광업재단도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법인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처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고 임목은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어서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의 목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일체화되어서 각각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한다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규정을 하고 있죠. 임목법에서 임목부동산이랍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각각 한 개의 부동산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은 앞서 출발할 때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의 부속법률이라고 했잖아요. 법의 성격 자체가 민법의 부속법률적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법이 부동산이라고 선언을 했으나 이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민법의 부속법률인 부특법에서의 부동산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인 토지 및 그 건축물을 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거민의 의무가 없는 겁니다. 물론 임목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기는 하죠.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아니었죠. 부특법상의 거민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경우에 거민을 받아야 한답니다.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원인 계약서가 거민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이전 계약서는
거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을 전제로 하면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 지상권도 설정, 이전, 예약을 포함한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했었죠. 그런데 지상권 설정 이전 계약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특법상의 거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 계약 중에서 토지 건물 매매 계약, 부동산의 공급 계약,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교환 계약도 증여 계약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환 계약서도 증여 계약서도 부특법상 거민은 받아야 됩니다. 만일 부특법 3조가 유상 계약을 원인으로 쌍무 계약을 원인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증여는 거민을 안 받아도 됐을 것이지만 유상, 무상 언급 없고 쌍무, 편무 언급 없이 원인이 계약이면 거민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교환 계약서는 물론이고 증여 계약서도 거민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민을 받는다면 누구에게 거민을 받아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제가 미리 등자를 써 두었네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 외에도 계약서에 거민 날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원래 부특법상 거민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인데 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입니다. 주민센터장이죠. 읍면동장은 거민 권한을 갖게 됩니다. 모든 읍면동장들이 거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이라면 토지교환계약서, 건물증여계약서, 거민도장 날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신청이 들어왔을 때 관할 등기소에서는 어느 읍장, 무슨 면장, 어떤 동장이 거민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알고 있어야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특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에게 거민 권한을 위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몇 해 전에 출제자가 이렇게 지문으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장에게 거민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X? X요. 그걸 사전에 승인 얻을 일은 아니고 거민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위임을 했다면 위임한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회장에게 통지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소회장에게 통지해야 될 일을 저 앞에서 또 본 게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요. 토지거래 허가권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시도지사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었죠. 그런데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통지하라는 것도 보신 게 있죠. 그건 뭐였을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도 시장군수구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통해서
적정성 검증을 하죠. 그리고 적정성 검증 결과를 누구에게? 관할 세무관서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게 있었죠. 그러면 관할 세무관서장은 통보받은 적정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한다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관 청도시장군수구청장, 토지거래 허가관 청도시장군수구청장, 부특법상의 거민권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외자에게 통지할 일이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일이 있고 지문 속에서 뒤바뀔 수 있겠죠? 유의해서 비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아 검인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등기원인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검인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검인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검인 신청은 당사자 중 1인입니다. 당사자 중 1인이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직접 거래 시에 거래 당사자가 어떻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검인은 당사자 중에 1인이 검인 신청할 수 있대요.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도 검인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도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부특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검인 신청인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유의하셔야 될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인을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의뢰인의 의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요구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검인을 신청할 수 있지 검인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건물 매매계약이나 부동산 공급계약이나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의뢰인의 요구가 없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그런데 검인 신청은 의뢰인의 요구가 있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지 검인 신청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자주 이게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아주 오랫동안 공인중개사법은 의뢰인의 요청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검인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 1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삭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의무가 있었지만 지금은 의뢰인이 요청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검인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지 검인 신청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검인을 누구에게 받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검인을 받는 것이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기 신청하러 오기 전에 검인 받아오라는 것은 검인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 사실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래서 거래질서 문란이나 부동산 투기 예방을 하겠다는 행정상의 목적을 가지고 검인제도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계약의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라면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라면 검인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비교해 볼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계약의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해야 되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계약의 당사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이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의 당사자가 국가 등일 경우에도 해야 되고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가 국가 등일 경우라면 거민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관점에서는 거민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다른 법률이 거민을 의제하였기 때문에 거민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죠.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하게 되면 매수인은 부특법 3조 1항에 따르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 의제 규정이 있었죠. 또 어떤 경우죠? 네,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역시 매수인은 부특법 3조 1항에 따르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했다면 이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거민을 의제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부특법상 거민을 받을 이유는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당사자의 직접 거래로 이루어진 토지건물 매매 계약 등이라면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 되는데 직접 거래로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단독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직접 거래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데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해서 매도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신고 확인서를 받았답니다. 이때도 매수인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볼까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필요하게 되었다면 거민은 의제가 된다는 거죠.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하여 매도인이 단독 신고해서 매도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확인서를 받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 거부한 그 매수인조차도 부특법 3조 1항에 따르는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이라는 게 없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거래 금액이나 면적도 없었죠. 토지 건물 매매 계약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거민은 의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계약일 때 거민을 받으라고 부특법은 말했는데 현장 실무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 계약은 대부분은 매매 계약인데 토지 건물 매매 계약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없죠.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면 이미 부거법에서 거민은 의제가 될 것이니 현재 2023년 지금 토지 매매 계약서, 건물 매매 계약서에 거민 받을 일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을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 했어야 되고 그 신고했다면 거민은 의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 부동산의 공급 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다고 했지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교환 계약도 증여 계약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 계약이죠. 그러므로 2023년 지금도 토지교환 계약서, 건물 증여 계약서는 부특법상 거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거민 신청하는 이 계약서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6가지 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요구하는 거민신청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486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십니다. 첫 번째, 거래 당사자요. 거래 당사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 부동산입니다. 목적 부동산.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 연, 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래 대금과 그 지급 일자, 평가액, 정산액, 그 차액 등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었다면 그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여섯 번째, 조건과 기한이 있는 계약이었었다면 그 조건 또는 기한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될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근거로 거래계약서 작성 방법을 공부했죠. 그때 그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9가지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령 22조를 통해서 정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거민 신청하는 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이렇게 6가지 확정을 해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가지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민 신청을 하면 거민권자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습니다. 형식적 심사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민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민도장 날인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말로 이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나요? 라고 물어볼 자격도 없다는 거죠. 형식적 심사권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특법상 거민권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도 시장군수구청장이었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들어왔을 때 신고사항 누락이 없다고 해서 신고확인서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신고사항에 누락이 있다면 이를 보완케 할 수도 있지만 누락이 없다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통해 뭘 한다고요? 적정성 검증을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 심사한다는 거죠. 실거래 가격에 부합되게 신고서가 들어왔을 때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으로서 실질적 심사까지 하고 신고 확인서를 줬는데 형식적 심사밖에 안 하는 거민의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필요하면 매수인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을 둘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민 신청서는요,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 없이 기재되어 있는 이 신고서, 계약서를 가지고 거민 신청을 하는데 이 계약서는 원본 한 부와 사본 두 부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본 한 부와 사본 두 부를 제출하라는 이유는 원본 한 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민도장 날인해서 거민 신청인에게 주겠죠. 그러면 당사자는 등기 신청할 때 이제 등기 신청서에 등기원인 증명서면으로 거민계약서 첨부해서 제출할 겁니다. 사본 두 부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한 부는 거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해야 될 거고 나머지 사본 한 부는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보내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민 신청할 때 원본 한 부와 사본 두 부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그 말은 예외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원칙은 원본 한 부와 사본 두 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시군구를 달리하는 수필지의 토지가
한 건의 거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동대문구청장에 있는 한 필지 토지와 동대문구에 있는 한 필지의 토지와 서대문구에 있는 한 필지의 토지가 교환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교환 계약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원인 계약이죠. 그런데 교환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거민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대문구 한 필지 토지와 서대문구 한 필지 토지의 교환 계약이 체결되면 이때 거민을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느냐? 동대문구, 서대문구 가서 각각 받아야 되느냐? 면적이 큰 부동산 소재지 가서 받느냐? 거래 금액이 높은 지역에 가서 받느냐?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부동산 중개 보수는 교환 계약을 중개했을 때 공인중개사법이 거래 금액이 높은 큰 가액을 기준으로 요율에 적용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가 그래요. 그런데 거민은요, 이 경우에는 어느 한 군데 시군구에서만 받아도 된답니다. 굳이 동대문구 가서 거민받고 서대문구 가서 거민받을 필요 없이 동대문구나 서대문구 어느 한 시군구에 가서 거민받아도 되는데 어느 한 구에 가서 거민을 받게 될 때는 원칙은 원본 한 부에 사본 두 부였죠.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시군구 숫자 플러스 한 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의 사례, 동대문구에 있는 한 필지의 부동산과 서대문구에 있는 한 필지의 부동산의 교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거민은 동대문구청 가서 받아도 되고 서대문구청 가서 받아도 되지만 동대문구로 가든 서대문구로 가든 지금은 원본 한 부에 사본 세 부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동대문구청이 가까워서 동대문구 가서 받기로 했다. 그럼 가서 원본 한 부와 사본 세 부를 내야 원본은 거민 날인하여 돌려줄 것이고 사본 세 부가 있어야 한 해는 동대문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나머지 한 부는 서대문구에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개의 부동산, 시군구를 달리하는 수개의 부동산일 경우에는 그 시군구 숫자 플러스 한 부, 세무서장에게 보낼 거 필요하니까 시군구 숫자 플러스 한 부의 사본을 제출해서 거민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이러한 거민은요, 전매 시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다가 거민을 받도록 부특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등기 신청 의무, 미등기 전매 금지, 거민 제도를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만 지금까지 출제된 중개실무편의 대부분의 문제는 거민 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요구하는 거민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공부한 공인중개사법이 중개 완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9가지 둔 게 있죠. 그 9가지와 이 6가지 구분하고 비교하여 내용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예년에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출제 비중이 조금 빠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들쭉날쭉 나오는 해도 있고 안 나오는 해도 있고 그런데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보다 최근에 훨씬 더 많은 출제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단원인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특법은 민법의 부속법률이지만 이거는 민사특별법의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데 1차 민법 과목에서뿐만 아니라 2차 중개 실무 과목에서도 거의 매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 내용과
최근의 판례 동향까지도 유의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들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